그런데요, 무왕에서 무자는 무슨 무자일 것 같아요? 없을무? 왕을 없애버려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무는요, 군인, 무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자들 이런 한자 보셨을까요? 한자를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무왕이라고 나오는 분들은요, 이 한자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상당히 뭐 했다? 전쟁을 많이 했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무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고구려가 왜 멸망을 했어요? 당나라 공격받아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계속 공격합니다. 그 덕분에 영토를 많이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 당시가 되면요, 이미 고구려 시기 때 영토를 꽤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땅이 넓은 게 좋다 하더라도 맨날 전쟁만 하면 그 나라 백성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요, 문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름 공부 한번 해볼까요? 문자는 무슨 문자일까요? 이건 우리 제자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문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왕 시기 때는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를 넓혀놨다면 문왕 시기 때는 문화를, 학문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 역사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문왕 시기 때 많은 문화가 발달하는데요. 문화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발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이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봤더니 당나라도 있고 신라도 있대요. 그래서 그들과 교류를 하였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발해가 있어요. 위치만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 아래쪽에 통일신라가 있어요.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고요. 바다 건너가면 이제 일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봤을 때 발해가 처음에는 당나라 신라와 친하게 지냈다고요? 아니면 안 친했다고요? 안 친했다고요. 왜? 둘이서 발해의 전이었던 고구려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일본이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일본이랑은 사이가 좋아요. 왜요? 여러분, 지금의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당시 발해 같은 경우는요, 이들과는 원수 사이예요. 근데 일본까지 서로 이제 적대하게 되면 발해 혼자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발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과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발해에서 오는 막 물건, 특히 모피코트 이런 거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류를 많이 했어요. 자, 하지만 문왕 시기가 돼서는 너무 우리 계속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당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신라랑도 교류를 해요. 선생님, 이거 왜 하나 더 안 그리세요? 하나를 덜 그리는 이유는요, 이들에 비해서 교류가 조금 적어서. 교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자주 이렇게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횟수가 적기 때문에 줄을 한 개 정도만 제가 그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영토도 넓혀놓고 문화도 발달시키면서 세력을 많이 키웠고요. 그 힘들이 쌓이고 쌓이면 계속 발달을 하겠죠. 그러면서 발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게 언제라고요? 선왕 시기. 이 선왕이 발해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벌써 몇 번째요? 2번째 했나요? 이때는 영토가 넓어지면서 중국에서도 뭐라고 불러줄 만큼 해동,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성국, 융성한 나라라고 불러줄 만큼 발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됐어요? 이때가 바로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시기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발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발해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뭔가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발해가 멸망했던 시점은요, 발해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한 230년쯤 지나서요. 그래서 연도를 말하면 926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이때 거란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란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발해 사람들과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막 전투를 해서 발해를 멸망시킨 게 아니래요. 그들도 아주 쉽게 발해를 멸망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니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왜 갑자기 멸망했지? 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선왕 이후에 발해 귀족들끼리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났구나. 내분이죠, 내분. 안내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쳐들어온 문제보다는 안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막상 발에 사람들이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궁금함이 안 풀려라고 하는 학자들은 어떤 것에 주목을 했냐면, 여러분 발해가 위쪽에 있잖아요. 거기 조금만 내려오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여러분들 화산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혹시 백두산에서 아주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있었긴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백두산이 아주 거대하게 폭발을 했다라면 그 폭발 때문에 화산재가 쫙 퍼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해가 농사가 안 되고 이래서 발해가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발해의 멸망은 아직까지는 조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밝히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셔서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 가지 연구가 발해의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발해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한데요. 혹시 발해 재미있는 이야기 없나요? 여러분들이 이 발해 영토 확장을 잘 기억하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발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 당연히 군인들이 강했기 때문이죠. 근데 기록을 보면요, 발해는 여자들도 전투에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여인은 가가지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남편을 구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남아있거든요. 여자들도 동원이 될 만큼 그만큼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요, 발해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보통 양반이다, 귀족이다 그러면 원래 부인 말고도 첩들을 두고 있죠. 근데 발해선 그럴 수가 없었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첩을 딱 두고 있다 그러면 그가 외출했을 시에 그 첩이 독살당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발해는 이러한 강성한 여자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 까먹을까봐 제가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누가 건국했다? 그렇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건국했더라. 자, 처음에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서, 문왕 시기가 되면서 당나라 신라와도 교류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 조금 있다가 문제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선왕 시기가 되면 해동성국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 그러면 발해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